안녕하세요, 일서블입니다. 신사임당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강 스마트 스토어 준비하기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준비하기? 이게 뭐지? 싶었는데 내용을 보면 스토어 개설 및 이름 정하는 거, 사업자 등록하는 거,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거, 네이버 광고 계정과 스토어 연동하는 거, 네이버 애널리틱스와 스토어 연동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네이버 애널리틱스와 스토어 연결하는 건 많이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준다. 사업자를 내시면 돼요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어떻게 사업자를 내는지, 통신 판매업은 어떻게 신고하는지까지도 상세하게 알려준다. 와, 박수 칩니다. 사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작은 허들들에 대해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자, 2강 배송 환경 만들기, 위탁, 사입, 배송 대행, 구매 대행 이런 거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해주세요. 크게 보면 그냥 유통업이에요. 유통업을 하는 건데 재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지금 재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에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괜히 이걸로 혼란을 얻고 괜히 이걸로 말장난을 하는 분들, 위탁은 마진이 어때요? 구매 대행은 마진이 어때요? 사입하면 마진 좋아지나요? 사입하면 당연히 리스크를 내가 테이킹 했잖아요. 내가 재고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왔고 아무래도 상품에 좀 더 접근할 수는 있어지겠죠? 근데 이제 신사임당님은 뭘 추천하냐? 위탁 배송을 추천합니다. 위탁 배송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데이터를 좀 보자고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의 성향에 맞는 것들, 어떤 도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데들을 가지고 이 상품들을 쭉 끌어다가 내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내가 나랑 결이 맞는 상품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 돈을 들이지 말고 위탁 배송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보자. 택배기사와 가격을 조율하는 방법은 저 이거 듣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동네 기사님들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보고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본인도 처음엔 3,500원에 계약했다. 양 많아지면 어차피 시장 가격으로 내려온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 사무실 혹은 우리 집으로 와서 이걸 픽업해 주시느냐. 언제 픽업해 주시느냐. 사실 그렇죠. 오후 한 5시, 7시에 픽업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기사님의 동선은 그 집에 5시, 7시 안 갈 거니까 5시, 7시에 오려면 다 끝나고 그 집에 요거 픽업하러 굳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초기에 택배 비용에서 몇천 원 아끼는 거 택배 수십 건도 안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업과 부업에 따른 배송 방식 그럼 전업과 부업에 대해서 CS인데 재밌는 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부업이면 CS 못한다고 내려놔도 누군가 살 놈은 산다. 이런 용기 있는 얘기들을 좀 해주시고 이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오늘 해드릴 것 중에는 3번, 4번, 5번일 것 같아요. 3번이 뭐냐? 카테고리 설정, 4번 상품을 고르는 방법, 5번 상세 페이지 및 가격 결정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제 가격 결정이라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좀 궁금했는데 일단 3번부터 먼저 가볼게요. 카테고리 선정. 여기서 신사임당님이 재미있는 이론을 내세우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긴 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좋아하는 일과 돈 되는 일 중에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보기에 신사임당님은 경제방송 PD도 하셨고 방송과 경제를 같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저는 저를 장사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인인 제가 보기에 신사임당님은 조금 더 아트 쪽에 가 계신 분이에요. 장사를 하기로 했으면 장사꾼이 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되는 일을 해야지 라는 게 저의 원래 논법이었다면 신사임당님은 꼭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돈 되는 일을 통해서는 계속 일을 할 수 없고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기 위해서 나와의 어떤 감성적 교집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똥에 10,000원이 있는데 닦을 무리가 없으면 그 10,000원 가져갈 거야 안 가져갈 거야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하셨고 카테고리 경쟁 강도의 특정 이거 유튜브에서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해당 카테고리에 상품이 몇 개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걸 측정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카테고리 경쟁 강도 특정, 그다음에 초보자에게 적합한 카테고리, 그다음에 카테고리 최종 결정과 스마트 이름 변경.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수업을 따라가면서 실습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냥 내가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1강, 2강을 들었으면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 판매업을 냈고 그 다음에 상강 카테고리 선정을 했으면 내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한 카테고리 선정을 한 거예요. 이 강의는 이걸 실제로 왕초보 분들은 따라가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꽤 재밌고요.
상품을 고르는 방법 4강으로 넘어가면 챕터 4는 상품을 고르는 방법인데 구할 수 있는 상품과 돈 되는 상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격을 높여서 팔고 최저가에 맞춰서 팔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상품의 경쟁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 제가 스포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상품의 경쟁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 일리 있다. 검색량과 상품 수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 그래서 전환율 확보, 마진 확보, 외부 마케팅, 트래픽을 유도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 유튜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크런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유료 강좌다 보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레드오션 상품은 버리면 안 되는 이유와 뭐 인증과 특허권 뭐 이런 거 레드오션 상품은 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히어로 상품을 결국 나중에 발견할 수가 있고 판매를 하다 보면 구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깔려 있으면 이제 마케팅용으로 크로스 세일즈라고 하는데 교차 구매 내 거를 히어로 교체를 하면서 얘를 같이 사는 객단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레드오션 상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5강의 상세 페이지 및 가격 결정 카테고리에서는 썸네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썸네일 얘기 뭐냐면 이 네이버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썸네일 가이드가 있어요. 10년 전에 G마켓에 들어가면 막 그냥 번쩍번쩍 썸네일 뭐 누구는 빨강 누구는 파랑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다들 약간 배경은 하얗게 누끼컷으로 제품을 놔주세요, 뭐 제품과 관련 없는 것들은 빼주시고 썸네일에 텍스트는 빼주세요, 뭐 이런 가이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드들대로 완벽하게 지킨 상품이 예를 들면 손소독제 이런 걸로 검색했을 때 1등으로 올라오는 게 이 가이드를 100% 충족한 제품이냐면 이 충족하고 안 충족하고라는 게 사람이 보는 기준이다 보니까 약간의 양념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엄마 손맛인데 우리 엄마 손맛에도 사실은 다시다가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소독제로 검색하면 손소독제가 그냥 썸네일에 이렇게 덩 하고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뭐 손이랑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배경이 좀 뭐 깨끗해 보이게 푸르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한번 얘기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네이버에서 손소독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여기 위에 부분은 파워링크 부분이죠. 요거 키워드 광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는 지식 쇼핑 광고라는 광고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이건 1위가 가이드를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네요. 그리고 2위 아마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죠. 여기 보면 KFDA 뭐 이런 멘트하고 500ml 당일 발송. 원래 썸네일에다가 네이버는 이렇게 넣지 말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팔린 것들을 보면 이런 게 좀 있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썸네일 너 잘못했어 라고 철퇴 맞을 정도는 아니지만 고객들이 눈에 띄는 이걸로 검색했을 때 눈에 띄는 썸네일과 제목은 가질 필요가 있다. 신사임당 강의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전체적인 업의 본질로 보자면 이거 유통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통업을 통해서 장사를 할 마음, 상인이 될 마음, 내가 유통업을 하는 유통업 비즈니스맨이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신사임당님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돈이 동기부여가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길래 제 의견은 감히 이래요. 돈 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로 난 짜잘하게 수십만 원 돈 벌 거야가 하다가 안 되는 분들은 뭐냐면 신사임당은 그분들까지 끌어모아서 그래도 그분들도 100만 원은 벌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 왜 말했냐면 하다 보면 실제로 난 돈이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인데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아무튼 신사임당님의 강의를 제가 이제 6강부터 마지막까지는 조금 더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마케팅과 그다음 더 볼륨업에 대한 다음 스텝으로 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정리해가지고 다른 한 편 또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제되지 못한 감이 있지만 재밌었던 것 같고 저는 강의를 보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 강의는 꼭 추천드리고 제 영상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